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조기 투표가 오늘부터 각 지역에서 크게 확대가 됩니다. 시카고 내의 50개 구역을 비롯해서 서버브의 대부분 타운, 빌리지별로 조기 투표 장소가 이미 정해졌고 오늘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그러니까 투표 하루 전까지 조기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의 중간선거에는 예년보다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의견이 정당별로 크게 다르고 또 서로 충돌하기까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 선거에서 유독이 라티노표의 향배에 대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라티노들의 표가 많습니다. 아시안처럼 4% 정도의 미약한 수준이 아닙니다. 라티노의 표는 12%, 흑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트럼프 정부 하에서 라티노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이 민정책이 그랬고 여기에 관련해서 인정 모욕 발언이 있었고 강간범 갱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불법 이민자의 부모 자녀의 격리 수용 문제도 있었고 또 병원이라든가 학교 등에 대한 불법 이민자 습격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티노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투표 전이지만은 언론들과 정치권에서 사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라티노 커뮤니티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무지식이 여전히 높더라. 자칫하면 인구값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라티노 표의 구애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런 기사를 오늘 뉴욕타임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도 중간선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이 라티노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왜 투표를 소홀히 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라티노 커뮤니티의 정치적인 성향을 한마디로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미국에 살아온 연조들이 크게 다릅니다. 엊그제 온 이 불법 이민자도 있고 또는 3대, 4대가 살아온 집안도 있습니다. 또 출신국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견해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의 큐반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수계 성향입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멕시칸 커뮤니티는 반대로 진보 민주당 세력입니다. 그 밖에도 연령이라든가 지역 또 가족의 이민사에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인 식견이 서로 크게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정치권에서는 여하튼 이들을 인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라티노 커뮤니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라티노는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도 투표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밀집 지역인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지에서 라티노들의 표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게임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2016년도 트럼프가 멕시칸 불법 이민자를 rapist, 갱이라고 폭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구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에서 30%의 라티노가 트럼프를 지지하더라.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언론들이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 라티노 커뮤니티에 상이한 요소가 많더라. 엊그제 온 사람도 있고 100년 이상 살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크게 정치적인 의견들이 다르더라.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잘 나가는 젊은 층들은 자신이 라티노라는 자각을 하지도 않더라. 그런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주류사회 정치권에서의 접촉이 적습니다. contact rate이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31%니까 이거보다는 양호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주류사회가 라티노 커뮤니티를 무시하고 계산을 하지 않더라. 왜냐? 백인들의 표가 전체의 70%나 되니까 크게 주목을 하지 않더라.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에이시안계처럼 영어를 못한다든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하다든가 그렇게 보기도 사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들도 이슈에 대한 무지식이라든가 몰리에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이유들을 보면은 첫째,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작년에 당장 다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나오더니만 질질 끌고 제대로 결론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그자가 아니냐 하는 냉소적인 심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감동입니다. 어차피 누가 해도 내 임금 상승은 제자리 걸음일 테고 내 은퇴 생활은 곤궁할 것이 뻔하고 이 사회의 인정적인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체념 또는 무감동이 강하더라.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시건에 대한 역겨움도 있습니다. 말만 무성하지 언론에서는 라티노를 피해자라고만 묘사하는 것도 싫다 등등의 생각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라티노 커뮤니티에 대한 공약을 포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구만 먹어도 민주당은 다수당을 쉽게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만도 6개 지역구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지역의 라티노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과연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의 정치에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를 하는 일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불평을 할 수는 사실은 없는 일입니다. 이 에이시안계의 정치적인 성향 분석에서 나온 가장 큰 문제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치 과정의 이해 부족 이거였습니다. 40% 이상이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뭔지 내용이 뭔지 이해가 부족하니까 왜 투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결심도 잘 서질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조사는 불가능하겠지만은 한인 사회 내에서 관심이 높은 이슈들을 대라고 그러니까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첫째, 교육 문제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문제가 사실은 시카고 등지 대도시의 퍼블릭 스쿨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서버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로컬 정치의 문제로 본다면은 교육 문제는 나의 최우선의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 중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지금 2명의 거버너 후보들 중에 인컴 텍스에 대한 플랫 텍스 그리고 그레주에이트 텍스 이 차이점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인들의 인정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은 깊습니다. 그러나 인정 문제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diversity가 뭔지, inclusion이 뭔지 이것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의 인정적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소수계나 소수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배척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양성과 포용성을 인정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류 사회에서 코리안 보고 Hey, you go back to your country 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내가 이 땅의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이 내게 외국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내 하고 사라져 줘야만 합니다. 주인이 가라는데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 땅이고 내가 여기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헤이, 만일 내가 불편하면 그대가 화성이나 목성에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Public Education이라든가 Flat Tax, Graduate Tax, Diversity, Inclusion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무지보다도 멀리해나 오해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칼을 적에게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0월 22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멕시코에 머물던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 행렬이 어제 미국으로의 이동을 재개했습니다. 멕시코 지방정부 추산에 따르면 캐러밴 행렬은 벌써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멕시코는 캐러밴 행렬에 국경에서 이민당국의 명령을 따르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미국에 가고 싶다며 북쪽으로 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과테말라 국경에서 약 1,500명이 합법적인 멕시코 입국을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1,000명 이상이 여기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어제 멕시코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연달아 만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의 죽음이 왕실과 무관하다는 사우디 정부 발표에도 이에 상반되는 정황이 또다시 터키 매체에 실렸습니다. 터키 언론은 오늘 지난 2일 카쇼기 피살 현장의 사우디 요원으로부터 왕세자실로 발신한 전화통화 기록 4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도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카쇼기 사망에 관여한 사우디 요원 일행이 사건 당일 카쇼기 대역을 내세워 그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CNN은 카쇼기가 총영사관에 들어갈 당시 입은 것과 같은 셔츠와 바지,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이 다른 한 명과 함께 총영사관 뒷문으로 나오는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사망 사건에 대해 싸우다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 제재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오늘 사우디를 방문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에 사우디를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40만 명에 달하는 성소수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어제 저녁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오늘 아침 백악관 밖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한 공립센터는 공식 트위터에 트랜스젠더가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에 무자비한 제한을 가하고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만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오후 여객 열차가 탈선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경 타이베이 인근에서 열차 한 대가 탈선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SNS에는 열차가 지그재그 형태로 탈선한 현장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시카고와 인근 카운티의 조기 투표가 오늘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일리노이주 선관위는 오늘부터 시카고를 비롯한 서부부 지역에 조기 투표소를 확대 운영하는데 이미 약 17만 명이 지난달부터 조기 투표를 마쳤습니다. 조기 투표는 투표일 바로 전날까지 계속됩니다. 쿠카운티는 낚시철을 맞아 약 7,500파운드의 레인보우 트라우트를 카운티 내 호수에 방류했습니다. 면허가 있는 낚시꾼들은 이제부터 하루에 5마리의 트라우트를 잡을 수 있는데 큰 것을 선호해 바꿔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트라우트 방류 호수 중에는 엘클로브 빌리지에 있는 버시 레저비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강적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를 만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38대 31, 시즌 전적 3승 3패로 내셔널리그 북부주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어스는 다음 주에 뉴욕 제트와 대전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 많은 곳 있겠으나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38도. 내일과 모레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5도. 수요일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6도. 목요일 흐린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9도입니다.